안녕하세요. 중앙여권 전문 SD 입시 컨설팅입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 요강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정시 모집 요강을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간단하게 보고 지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서 이 대학을 내가 상향을 할지, 아니면은 이번 시즌엔 조금 이제 조심을 해야 될지를 이제 판단할 수도 있거든요. 가장 간단하게 보는 거는 이거죠. 이쪽에 보시면은 대학 수학 능력 및 학교 생활 방법 뭐 하면 35페이지, 35페이지를 치고 어떻게 선발하냐? 이제 이거 보는 게 이제 제일 간단한 거죠. 문과는 국어 30에 수학 30에 영어 20에 탐구 20. 이과는 국어 25에 수학 35에 영어 20에 탐구 20. 뭐 이런 식으로 반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영어는 1등급 100점, 2등급 98점, 3등급 96점, 4등급 90점, 5등급 80점 이렇게 주는구나. 이제 한국사 가산점 주고 탐구는 한 과목을 반영을 하는구나. 그리고 이제 과탐에 가산점을 주는구나. 이게 끝이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우리가 이제 요 페이지만 보면은 올해 얘가 어떻게 뽑는지는 요 한 페이지에서 끝나는 거죠. 이 37페이지를 하나 보면은 문과에 이제 과목별 반영 비율, 탐구 과목 수, 여기 탐구 과목 수, 그리고 영어 환산 점수, 그리고 이제 가산점까지 파악 끝. 하면은 이게 이제 되게 단순하게 이제 보는 거죠. 아, 이번에 이렇게 하는구나. 영어 내가 이제 조금 이제 4등급까지 90점 주니까 내가 영어 4등급이어도 괜찮겠구나. 이제 요런 생각을 드는데, 음, 그럼 여기서 이제 내가 이거를 조심해야 될지 안 조심해야 될지 이제 우리가 이제 이거를 요 한 페이지를 보면 모르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이 원래 어떻게 했고 이제 이거가 이제 여기 변경사항을 조금 보시면 작년에는 요렇게 선발했는데 올해는 요렇게 선발을 한다. 이제 이렇게 써져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 뭐가 좀 바뀌었냐? 문과는 작년이랑 동일하네요. 반영 비율이 30에 30에 20에 20 했는데 이번에도 30에 30에 20에 20 동일하네. 근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국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었고 수학 반영 비율이 늘어났네요. 이게 좀 달라졌네. 근데 이제 국어 반영 비율이 줄어들고 수학 반영 비율이 늘어나면은 일단은 이건 뭐 국어 못하고 수학 잘하고 뭐 요런 애들이 이제 몰려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건 크게 상관은 없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대학 자체 변수도 있지만 문제가 통합의 변수인데 그래서 조금 올해는 이제 어려운 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대학에 이제 달라진 부분만 파악했어야 됐다라고 하면은 이제는 약간 이제 크게 보는 문이과 통합에서 어떻게 할지 이제 이것까지 고민을 해야 되지만 일단 그걸 제외하고를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동일을 하다라는 거는 그냥 입시 결과가 그냥 비슷비슷하겠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영어 반영 비율이 증가를 하면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가 있고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감소를 하면은 이제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할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국어 수학 반영 비율이 이제 어떤 게 높아지고 낮아지고에 따라서는 입시 결과가 그렇게 크게는 바뀌진 않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가 중요한데 작년에는 탐구 과목 수가 이제 두 개였죠. 두 개를 반영했는데 올해는 하나를 반영한다. 그러면 작년에는 탐구를 두 개를 잘했어야 되는데 이제는 탐구 하나를 이제 망쳐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탐구 과목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입시 결과는 상승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문과는 기본적으로 입시 결과 상승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탐구 과목이 두 과목에서 한 과목을 줄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과 같은 경우에는 이과는 일단은 탐구는 줄어들어서 입시 결과 상승할 거지만 작년에는 이제 수학 가형이랑 과탐의 가산점은 10%를 줬단 말이에요. 근데 올해는 어떻게 하냐면 수학에 대한 가산점을 안 준대요. 그냥 과탐에 대한 가산점만 주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과는 조금 얘가 올라갈지 내려갈지 이제 고민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수학이라는 게 가산점을 작년에 10%를 받았었었는데 이제는 이제 난 미적이랑 기하를 해도 이제 가산점을 못 받네. 그런데 이번 시즌은 이제 문이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이건 또 나중 이야기인데 요거가 이제 기본적으로 요거가 이제 문이가 통합이 아니었을 때는 수학의 가산점이랑 과탐에 대한 가산점이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이제 없어지고 탐구가 한 과목 하면 이제 뭐 입시 결과 뭐 또이또이가 되거나 아니면 뭐 소폭 상승을 하거나 뭐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이제는 수학이 이제 문이과가 통합이 돼가지고 이제 얘네들이 기본적으로 가산점 10%는 이제 부여받는 거랑 동일할 거예요. 그러니까 문과의 성적을 이과가 뺏어 오니까 이미 얘네들은 이제 가산점 10%가 부여된 거랑 동일한 상황이 되는 거다. 그러면은 여기서는 탐구 한 과목의 이제 가산점 이거가 이제 얘네들의 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문과 이과 모두 입시 결과가 상승하려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이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단순하게 일단은 그 입시 그러니까 전형 방법만 보는 게 아니라 일단은 올해 반영 영역 수가 달라졌나? 이런 거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떤 대학은 뭐 세 과목에서 네 과목이 되는 대학도 있을 테고 어느 대학은 반대로 네 과목에서 이제 세 과목으로 이제 달라지는 대학도 있겠죠. 그러니까 세 과목 반영에서 네 과목으로 이제 반영 영역 수가 증가를 하면은 입시 결과는 하락할 거고 네 과목에서 세 과목으로 이제 반영 영역 수가 줄어들면은 입시 결과가 상승하겠죠. 반영 비율은 이제 크게 상관은 없는데 이제 영어 반영 비율을 조금 이제 체크를 하셔야 돼요. 영어 반영 비율이 증가를 하면은 입시 결과가 상승할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그리고 영어의 이 환산 점수가 대부분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높아지면 입시 결과가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영어 반영 비율이 이제 낮아지면 입시 결과가 하락할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탐구 영역수는 아까 명지대는 이제 두 과목에서 한 과목을 줄어들었죠. 뭐 이런 대학들은 입시 결과가 상승할 테고 어느 대학은 또 한 과목에서 두 과목으로 이제 늘어나는 대학도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입시 결과가 하락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산점이라는 것도 뭐 예를 들어 수학에 대한 가산점이 10%에서 20%로 늘어나면은 입시 결과는 상승할 테고 반대로 이제 뭐 10%를 줬다가 이제 이거를 이제 가산점을 안 주면은 입시 결과는 하락을 할 테고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이제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영어 환산 점수라는 것도 있어요. 그 등급별로 이제 대학마다 이제 1등급은 몇 점 주고 2등급은 몇 점 주고 이제 이런 것들인데 영어 환산 점수가 작년보다 이제 증가를 하면은 작년보다 더 많이 주면은 입시 결과 상승할 테고요. 영어 환산 점수를 덜 주면 하락할 테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리고 이제 모집 인원이라는 거는 뭐 많이 작년보다 선발하면 입시 결과가 하락할 요인이 될 수도 있을 테고, 그쵸? 그리고 이제 활용 지표라는 게 이제 표준 점수랑 이제 100분위 등급 점수가 있는데 표준 점수가 이제 100분위로 반영되는 때도 되고 이제 100분위가 표준 점수로 바뀔 때도 있고 그리고 표준 점수를 반영하는 대학에서 뭐 최고점 환산에서 뭐 200점 환산으로 바뀌는 대학이 있을 테고 200점 환산이 이제 최고점 환산으로 바뀌는 이런 판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2외국어 대체는 이번에 거의 다 안 되는 것 같은데 뭐 제2외국어 대체가 됐다가 이제 대체가 불가하다 하면 입시 결과는 하락할 테고 뭐 제2외국어 대체가 안 됐다가 제2외국어가 대체가 된다라고 하면 입시 결과는 상승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특이하게 선발하는 대학들이 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수학을 40%를 반영을 하고 국어를 10%를 반영한다 하면 되게 특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원래는 이제 국어 20에 수학 30을 반영했다가 이번에 국어 10에 수학 40을 반영하겠다 하면은 이제 극단적인 친구들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극단적이다라는 거는 난 이 대학 말고는 쓸 대학이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입시 결과는 올라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극단적으로 선발을 했던 대학이 이제 무난하게 선발을 하면 입시 결과는 하락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모집 요강을 바라봤을 때 한 페이지, 올해 어떻게 선발하는지만 바라보면은 내가 이 대학의 입시 결과에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대학이 작년이랑 올해랑 뭐가 바뀐지도 모르는데 작년이랑 올해랑 엄청나게 바뀌었는데 작년 입시 결과만 믿고 쓰는 친구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몰리는 대학이 생기고 이제 안 몰리는 대학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올해 전형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올해 전형이 작년이랑 뭐가 어떤 식으로 변했는지를 잘 파악을 하셔야지 내가 이제 실수를 좀 줄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정도는 체크를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정시 모집 요강 읽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